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실전에서 자연 네일을 갈지 않고 베이스를 남겨두실 수가 있어요. 컨트롤은 RPM과 그라인딩 속도, 손으로 누르는 수압 세 가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드릴 제거 훈련을 혼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실무 살롱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드릴 용어랑 사용법 짚어드릴게요. 이미 드릴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클릭하셔서 훈련 영상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우선 드릴 기본 구성입니다. 컨트롤 박스에 핸드피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핸드피스는 작업하는 손잡이 부분이에요. 핸드피스 중간 부분을 힘있게 돌리면 콜릿이 열려요. 비트의 생크 부분을 콜릿 안쪽으로 1cm 이상 넣어주세요. 다시 중간 부분을 힘있게 돌려서 콜릿을 잠궈줍니다. 고정됐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핸드피스는 충격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곳에 내려두시면 안 되고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크릴 케이스에 세워서 꽂아둘 때도 스펀지 같은 거를 바닥에 깔아서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비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용에 국한해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거용으로 나온 비트를 문제성 발톱 스케일링 할 때 쓰셔도 괜찮고, 티눈 비트 같은 경우는 파츠 주변에 젤을 갈아낼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형태와 표면 거칠기, 강도 등을 고려해서 꼭 전용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 디바이스마다 디테일은 다른데 기본 구성이 비슷해요. 분당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RPM 레버고요. 얘는 버튼으로 나오는 디바이스도 되게 많아요. 1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10,000rpm을 의미합니다.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 레버고요. 위쪽으로 두면은 정방향으로 돌아가고 가운데가 중립이라 멈춰요. 아래쪽은 역방향입니다. 중립에 두면 RPM을 건들지 않고도 멈췄다가 다시 켰다가 할 수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RPM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레버입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할 일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드릴 오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RPM으로 설정해 두시고 손바닥에 살짝 얹어보세요.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는데요. 정방향의 경우 오른쪽으로 굴러가요. 이때 그라인딩을 왼쪽 반대 방향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반대로 그라인딩 하고 싶다 하시면 방향을 역방향으로 설정하시고 굴러가는 방향에 반대로 그라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방향으로 설정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굴러갈 때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세로로 쓰셔도 되고 대각선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가로 상관없는데 굴러가는 방향에 반대로만 그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비트를 보시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옆면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워서 앞면을 쓰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눕혀서 넓은 면적을 사용하세요. 그라인딩 컨트롤은 RPM과 그라인딩 속도, 손으로 누르는 수압 세 가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RPM이 높을수록 그라인딩 속도가 느릴수록 수압이 셀수록 많이 갈립니다. 많이 갈린다는 거는 마찰력이 높다는 거예요. 마찰력이 높아질수록 발열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열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의 마찰을 낼 수 있도록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저는 주로 RPM을 고정해두고 수압이랑 그라인딩 속도로 컨트롤을 하는 편이에요. 그라인딩 방법에는 가로로 그어주는 가로 그라인딩이 있고 세로로 내려주는 세로 그라인딩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이는 대각선 그라인딩,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큐티클 라인 가까이에서 그라인딩 하실 때는 가로로 그라인딩 하셔야 돼요. 세로로 하시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큐티클이 손상을 입기가 쉽고요. 닿는 순간 회전력으로 인해서 살짝 후진해요. 큐티클에 닿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그리고 오른쪽 조벽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가려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그라인딩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만 그라인딩을 하셔야 안쪽으로 후루룩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고요. 왼쪽 조벽 또한 피부 손상 입히지 않도록 세로 그라인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는 가로로 하셔도 괜찮고 세로도 나쁘지 않고요. 대각선으로 그라인딩 하는 방법 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의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세로, 가운데 세로, 우측 하단 대각선, 우측 사이드 아래에서 위로 큐티클 가로. 자, 다시 한번 사이드 세로, 가운데 세로, 우측 하단 대각선, 우측 사이드 아래에서 위로 큐티클 가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대각선, 우측 하단 대각선, 표면 대각선, 우측 사이드 아래에서 위로, 큐티클 가로, 사이드 세로. 다시 한번 우측 하단 대각선, 표면 대각선, 우측 사이드 아래에서 위로, 큐티클 가로, 사이드 세로. RPM을 똑같이 끄시고 이번에는 본인 손에 훈련을 해보실 거예요. 이때는 방향 훈련을 하시면서 동시에 비트와 피부의 거리감 훈련을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딩을 하실 때 옆에 조벽에 닿지 않게, 큐티클에 닿지 않게 계속 신경 쓰시면서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을 켜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인조선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길이도 줄여주세요. 레드풀 코트를 발라서 패드를 표현해 주세요. 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베이스 젤은 너무 얇지 않게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큐어링하고 이제 드릴로 갈아낼 부분을 표현할 건데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하게 큐티클에서 여유있게 띄우고 컬러링 해주세요. 큐어링하고 두 코트 진행합니다. 얇게 발라주셔야 큐어링이 덜 되는 잠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로 레이어드를 해서 여러 겹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나는 아직 드릴 사용이 미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4컬러 정도 레이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편의상 2컬러, 2코트씩 진행하고 탑젤 발라서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 안경, 흡진기를 세팅했어요. 훈련할 때 RPM은 9,000에서 15,000 사이를 권장할게요. 처음에는 수압을 빼고 한번 감만 봐볼 거예요. 일정한 그라인딩 속도 유지하시면서 비트 옆면이 닿게끔 넓게 쓰세요. 자, 오른쪽 하단 대각선으로 갈게요. 스트레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큐티클 라인과 연결합니다. 가로로 연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부터 세로로 대각선이죠? 아래에서 위로. 이번에는 대각선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오른쪽 하단에서 대각선으로 시작하셔서 표면까지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을 한번 지워볼게요. 수압을
0부터 10 중에 한 5 정도의 압이다 라고 생각하고 5 정도의 압을 실어서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RPM을 좀 높였어요. 자, 초록 색깔만 지울 거고요. 핑크는 최대한 지워지지 않게 수압을 컨트롤 해보셔야 돼요. 핑크가 이미 드러나 있는 부분은 비트가 닿지 않도록 훈련해주세요. 실전에서 베이스를 손톱에 남겨놓고 손톱 손상을 주지 않게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피해서 부분적으로 그라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초록 색깔이 이제 굉장히 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라인딩 속도도 좀 높여주고 수압도 많이 빼고 있어요.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끔 그라인딩 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실전에서 자연 네일을 갈지 않고 베이스를 남겨두실 수가 있어요. 네, 초록색이 이제 거의 다 지워졌고요. 이 초록색을 다 지우고 나서 밑에 이제 핑크가 2겹이 있잖아요. 요거를 한꺼번에 한번 지워볼게요. 얘는 이제 한꺼번에 지울 거기 때문에 수압을 조금 더 실어서 한 7 정도의 수압으로 누르면서 그라인딩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지워지지 않도록 두께를 좀 고려하면서 그라인딩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핑크 2겹, 초록색깔 2겹, 탑젤 1겹까지 해서 총 5겹을 한꺼번에 벗겨볼게요. 가로 그라인딩이 면적이 넓어서 확실히 제거가 빨라요. 수압은 지금 한 8에서 9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또 너무 세게 줄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두께인지 깊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압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라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빨간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드러난 부분을 피해서 그라인딩 하고 있어요. 가로 그라인딩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구석 부분은 그라인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이드는 세로로 그라인딩 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은 무조건 대각선으로밖에 그라인딩이 안 되기 때문에 각도 맞춰서 대각선 그라인딩 해줍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인조손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드릴이 손에 익었다 하시면 본인 손의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편의상 모델 손에 찍어서 보여드리지만 내 손에서 발열 정도를 충분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작업자마다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RPM, 그라인딩 속도는 본인만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수압의 7이 어떤 분께는 5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작업하는 거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꼭 찾으시고 그 다음에 모델 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모델 손에 훈련할 때 제일 좋은 점이 핸들링을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드릴 각도에 맞춰서 모델의 손가락 각도를 핸들링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이 많이 틀어지는 게 아니고 작업자가 자세가 가장 편안해야 작업물이 잘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모델의 손가락을 핸들링하는 훈련을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영상은 훈련이 아닌 리얼 제거 영상입니다. 누드 시럽은 자연 네일하고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훨씬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라인딩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횟수가 많아요. 이날 모델분이 발열을 되게 잘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라인딩 속도를 좀 빠르게 했고 수압은 탑을 갈아낼 때만 조금 주고 광이 사라지고 나면 바로 압을 뺐습니다. 손톱이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스치는 정도로만 수압을 줬던 것 같아요. 자, 탑을 갈 때 압을 조금 실었습니다. 자, 광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압을 조금 빼고 그라인딩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손톱이 비치기 시작하고 군데군데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수압을 전부 빼고 빠르게 털어내듯이 그라인딩 합니다. 중간에 베이스 구멍 나서 손톱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드릴이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손톱을 그라인딩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색깔 톤이 지금 균일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색깔을 보면서 남아있는 부분을 갈아주는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색깔이. 아직 군데군데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퓨어로 소고프 하셔도 충분히 제거가 잘 됩니다. 베이스가 까지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중간중간에 살짝 구멍을 내보고요. 손으로 쓸어보면 먼지가 끼이는 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베이스가 까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연결되지도 않고 되게 산발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구분이 어려워요. 남아있는 베이스는 퓨어로 소고프를 할 거고요. 드릴 오프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릴 오프 혼자서 연습하실 때 이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훈련해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드릴 오프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서 본인 손에 많이 발라보시고 많이 제거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실무를 하다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제거하세요 같은 영상을 또 만들어서 추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소가 뭐라고 또 놀려대는겨.